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도가 정말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요, 우리 해경의 고속 단정을 한 번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우리 해경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뛰어내렸죠. 근데 또 들이받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해경의 그 증언을 먼저 좀 들어보시죠. 상황이 어땠는지. 뒤에서 중국 어선이 나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 중국 어선 간다. 라는 이제 무전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탈을 했습니다. 다시 또 넘버 2 단정으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뒤에 또 간다. 라는 이제 무전 연락을 받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중국 어선이 제 단정 선미를 충돌을 하고 끌고 나가게 된 거죠. 밀면서. 그 상태에서도 이제 단정이 바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쓰지 못해서 이거는 복원력을 상실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바다로 뛰어내리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뭐 중국 대사관 영사들 불러서 항의했고요. 또 앞으로는 총기 사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짚어볼 문제는요. 중국이 왜 이렇게 우리 바다를 마치 제 집 드나들듯이 하는 걸까요? 그 중에 하나는 북쪽으로 가면 이 중국 어선에게 우리의 조업권을 팔아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의 사례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소장님. 네. 북한은 중국한테 돈 받고 그러니까 우리 바다에 와서 마음껏 고기 잡으시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 이제 인민무력부가 군부가 이제 중국의 어떤 좀 마피아 조직 비슷한 저런 어로망을 가진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팔았다고 하는데 무려 이제 서해안 쪽에서만도 약 1,500척에게다가 한 척당 15,000불씩 받고 우리 돈으로 한 1,600만 원씩 받고 그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자기네 구역이나 우리 쪽에 와서 잡다가 이제 우리 저렇게 경찰이 나서서 방어를 하면은 사실 우리 경찰이 뭐 무기가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앞선 무장력이나 이걸 가지고 인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피난을 가버리는 겁니다. 예. 자칫 그냥 단속하려다가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에 뛰어 올랐다가 저것이 북한으로 가버리면 예. 이 우리 못 가니까 못 쫓아가니까. 못 쫓아가니까 경찰까지 지금 북한에 뭐라자면 납치될 만한 이런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는데 저 원인이 기본적으로는 북한 군부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아마 김정은의 어떤 충성 자금을 바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노동당에서도 그것을 묵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상 조업권을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받은 돈 예. 어디로 갑니까? 아, 그거 어민들로 해서 씁니까? 아닙니다. 절대 오히려 북한 어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팔아버리니까 중국 어선이 와서 꽃게니 뭐니 싹 잡아가는데 자기는 오히려 못 잡아서 더 가난해지고 저 돈은 아마 김정은의 어떤 치적을 위한 뭐 여명거리 건설이나 우리가 뭐 핵개발이나 그렇죠. 미사일 발사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참 보면은 우리가 정말 뭐 6.25 때 인해전술 또 역사적으로는 뭐 병자호란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우리는요 지금 물론 저렇게 해서 파는 돈을 가지고 조업권 파는 돈을 가지고 바로 핵개발했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몇 가지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일단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 바다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오늘 내일 고기 잡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족 자원의 씨가 말리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러는 건데 북한이 저런 식으로 계속 그냥 조업권을 판다. 이건 정말 지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정부로서는 할 일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글쎄 뭔가 지금 경찰 측에서도 앞으로 무기도 사용하겠다. 또 우리 외국의 사례 뭐 아까 다른 인도네시아나 그 외국의 사례들도 나왔지만 우리도 좀 강경하게 나가서 우선 북한으로 저 배들이 피난하는 것부터 좀 NNL 쪽에서 차단하는 이건 해군이 좀 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물론 뭐 경찰이 해야만 되고 그건 해군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주권을 침범하는데 경찰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군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무장력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하고 북한 당국도 저렇게 주권을 팔아먹는 저런 참 4대
주체 사상을 강조한 나라에서 저런 사대주의는 근절돼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유엔 제재가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저렇게 줄줄이 물새는 곳이 있으면 유엔 제재, 북한 핵 문제 뭐 막기 위해서 각종 제재하면 뭐 합니까? 저런 식으로 중국한테 돈 받고 중국은 우리한테 중국 어선들 보호해 준다는 명목하에 저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게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렇죠. 노동당 창건일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북한 내 뭐 광물 자원, 무연탄 이거 싹 사가서 중국은 동북 삼성의 중공업 기지 돌리고 또 바다에선 저렇게 물고기 잡아가고 북한 군부는 그걸 팔아먹어서 또 핵 개발 자금되고 이런 악순환을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달라붙지 않으면은 이게 동북아에서 한반도에서 질서를 우리가 선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웅샹 그룹 예. 정확 그 사례가 지금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정부가 모른 척하는 순간 그 돈 받고 온갖 기술 팔고 온갖 제품 다 팔아주는 이런 웅샹 기업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섰다기보다는 또 여기에 업권과 이권을 가진 중국 어떤 기업이 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약간의 그 마피아 비슷한 어떤 그 기업 조직이 아마 북한 군부와 결탁을 해서 지금 돈을 건네주면서 바다를 팔아먹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러니까 육해공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흉상그룹에 이어서 또 뭐 완샹그룹이라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북중 간의 그런 핵 개발, 이 ICBM 개발과 관련한 뭐 알루미늄 고강도 99.7도 이런 걸 넘겨주는 기업들은 흉상그룹 외에도 한 6, 7개가 더 있는 것으로 예.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의 원천적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북한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우리의 이 바다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